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건강하며 절대 그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내용에 추가 언급이나 설명을 하지 않아 왜 이런 트윗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몇 달간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제기됐던 건강 이상설에 대한 반응으로 추정된다고 MBC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은 언젠가 완전히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내린 임무이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엔 정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 주민들을 더 밝은 미래로 이끌 것이라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설득하는 것이며 그와 진지한 대화를 다시 나눌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 함정들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행의 자유훈련과 북한 정권의 해상 불법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8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라파엘 페럴타함이 6개월간의 서태평양 지역 작전을 마치고 3일 미국 샌디에이고 모항으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이 약 60여 대 보유하고 있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중 하나인 라파엘 페럴타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중대형 구축함입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첫 출항에 나섰던 라파엘 페럴타함이 영내 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임무 등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제공하고 동맹, 우방국들과 함께 연합훈련과 실제 작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 영내 미군 해군 전력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영내 10개국 해군이 참여한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림팩이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펼쳐져 함정 22척과 병력 5,300명의 다국적 해군이 2주간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는 미국 해군의 또 다른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의 해군 함정 10여 척이 괌 근해에서 정기연합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또 올해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핵 위기 이후 처음으로 루즈벨트호와 로널드 레이건호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이 번갈아 가면서 영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을 지목하면서 태평양 지역은 미국에게 군사 전략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Navy has been long involved in the Pacific, and right now the two biggest threats are China and North Korea. But there are a lot of areas in Southeast Asia where the U.S. and the U.S. Navy have interest. So it's not only a very expansive region geographically, but very expansive in the number of strategic objectives that the U.S. has in that area. The U.S. doesn't like it. The International Court has said they have no rights to those areas. So the U.S. does freedom of navigation exercises in those areas to demonstrate that China does not control those sea areas.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미군 해군력의 서태평양 배치는 중국에 보내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서쪽 지역에서 작전을 벌일 경우 미국 해군의 영내 존재는 중국의 군사 역량을 관찰하고 계속해서 주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또 미국 해군의 활동은 불법 유류 환적 등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해상 활동 감시는 물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포괄적이고 그 범위와 효과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해외 금융기관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법률 조사 분석 전문 기관인 세계연구심의기구가 주도한 약 300페이지 분량의 지침서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 기반을 둔 48명의 다국적 법률가들이 참여한 이 지침서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과 UN, EU 제재 이행 방안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포괄적 제재와 광범위한 UN 제재를 동시에 받는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사들의 끊임없이 위험의 원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다른 제재 대상국과 비교해 미국 재무부의 금융 제재 적용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금융 제재가 미국 등록 법인과 금융기관은 물론 미국 국적 거주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제3국 기관의 활동까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침서의 주 저자이자 뉴욕에 본사를 둔 법률사무소 화이트앤케이스의 니콜 어브 변호사는 해운과 선박 항공 제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제재는 확실히 포괄적이고 그 범위와 효과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이행 지침서는 특히 북한이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미국이 활용하는 치외 법권 제재의 일부인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홍콩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설립된 위장회사와 해외 노동자를 통한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해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통해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2017년 중반 실행된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조치로 탄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서는 이어 미국 정부는 이후 북한의 중개자 역할을 한 혐의가 있는 중국 기반의 무역회사와 개인뿐 아니라 선박간 환적에 개입한 선박에까지 제재를 부과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을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국 금융기관들은 미국 제재 틀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확산된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며 금융기관들의 엄격한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최근 북한과 이란이 미국 제재 대항에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란이 서로 불법적인 무기 기술과 외화 교환 등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면서 이런 시도는 두 나라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에 정당성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9일 모주타나 졸루르 이란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한성주 주 이란 북한 대사를 만나 미국의 잔혹한 제재에 맞설 제재국가 모임을 발족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한 대사가 이란 무역청장을 만나 양국이 합동무역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 등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북한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입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의 이 같은 협력이 양측 거래에 상호 상승 효과를 노린 전략적 판단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ran has hard currency because of its oil, and North Korea needs hard currency, and North Korea is really good at smuggling. So they can help Iran by smuggling, and Iran can help them by providing hard currency.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양국 관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무기 개발을 위한 교류 관계를 주목했습니다. 기술과 돈을 맞바꾸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It was a barter relationship where it may have been economic benefits provided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developments on missile and perhaps nuclear.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런 군사적 관계 외에도 두 나라는 경제적 관계 역시 확대하려고 하겠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이란과 북한의 협력 발표에는 북한의 석유 확보가 포함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는 긍정적 효과를 노리고 협력 강화에 나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추가 제재 부과에 정당성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the United States can say, look, at these two rogue states, they're cooperating, they're going to be engaging in more military exchanges. They might cooperate in the nuclear field. That's dangerous. We have to be tougher on them.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이 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는 이 두 나라가 협력하며 벌이는 제재 회피 활동에 더 주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10일 중국 외교부의 로자 오후이 부부장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로자 오후이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구상을 평가하고 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또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대면 협의 등 여러 방식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위한 한중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앞서 미국, 일본, 북핵 협상 대표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미국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십 년 전에 비해 격차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9일 발표한 2020 어린이 사망률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한국의 3명과 비교했을 때 거의 6배, 미국의 6명과 비교했을 때도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30년 전인 1990년 북한이 43명, 한국이 15명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났던 것과 비교해 영유아 사망률 자체는 모두 감소했지만 남북 간 격차는 더 벌어진 겁니다. 유엔은 또 세계적으로 5살 미만 아동 사망률은 지난해 520만 명으로 1990년 1250만 명에서 점차 감소하는 등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올해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지난 수십 년간 이룬 진전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